되고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 도시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전후에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해서 탄소를 어떻게 줄여주느냐가 주요한 계획 관건이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거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탄소 배출량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한 6만 3천 톤 정도 탄소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발 이후에는 한 7만 톤 정도 관행적인 개발대로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취해온 개발 방식대로 간다면은 7만 톤, 즉 한 7천 톤 정도 탄소량이 늘어나더라. 그만큼 탄소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것은 그러면은 이제 블록별로 어떻게 탄소량을 줄일 것인가, 그렇게 해서 탄소 저감, 리듀싱 하는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카본 어보이드, 어떻게 회피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탄소를 흡수하느냐, 업소션 할 거냐, 어떻게 이게 줄일 거냐 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들을 택하고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감, 흡수, 회피 방법에 의해서 식생 녹화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체계에 의해서 녹색교통을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방법을 통해서 탄소량을 줄인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들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탄소량을 줄이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자면은 그 우수를 여기에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수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그걸 결국 중수로 활용하게 되면 상수를 우리가 쓰는데 만드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만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연간 한 0.5톤 정도의 탄소를 줄일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런 그 어떤 저탄소 계획 기법이 도입됨으로 해서 탄소량이 어떻게 주느냐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은 이것은 이게 드래프트 초기 아닙니다. 그래서 옥상에는 이제 공용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솔라 패널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식생 면적을 최대화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일 용량이 커서 조금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의 성과는 이제 어떻게 녹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저들이 그 에코맘 프로젝트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좀 어머니의 감성으로 도시를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친환경 장난감, 환경 교재, 친환경 반찬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에코숍을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어린이 환경학교로 하고 있고, 여기는 지역의 단체들이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2월 달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관련 전문가들 모아서 특강도 했고요. 3월 17일부터 6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에코맘 주부대학이라는 걸 개설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의 학과가 만들어져서 54명의 엄마들이 일단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디자인학과는 우리가 티셔츠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작은 그 소품들의 동식물 문양을 그려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3,000원짜리 손수건이, 백색 손수건이 이런 디자인 문양을 넣으면 10,000원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문양 배우는 기술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에코요리학과에서 친환경 반찬 만들기 사업을 해서, 이것은 일단 그 지역의 학교하고 그
복지회관에 먼저 배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6월 1일 날 졸업식을 했습니다. 54명이 배출을 했고, 졸업생들이 만든 작품 전시회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코 인형학과에서 만든 친환경 섬유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인형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올해 말까지 이런 54명의 배출 인원들이 먼저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해서 먼저 도시개발 과정이 도시개발 이유가 된다면 이런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편의시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짜려고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핵심 사업으로 말씀드린 기후시계공원입니다. 기후를 주제로 하는 공원. 그래서 청소년 생태문화공원과 연계를 시키면서 국내의 다양한 기후변화, 국내의 기후변화를 체험해 줄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보고 이것이 도시의 새로운 좀 관광명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공원에 오면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방지 게임, CO2 줄이기 게임, 그 다음에 생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각종 게임이라든지 키보드 놀이, 이것은 저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지금 의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판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재활용 분리수거 카드 놀이,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걸리죠. 그 다음에 재활용품 활용 게임, 그 다음에 간절기 오감 센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지구온난화 방지 보드 게임이라든지 이것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은 이제 아까 만든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 근데 우리나라 주식회사 친환경 상품을 유통해 주는 데인데 거기서 일단 만들어진 것은 유통을 좀 시켜주겠다라고 논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고강지구 축제 때 저들이 만든 각종 게임을 가지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아보는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 이것을 이제 저들이 공원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관에서 이런 게임을 이제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환경의식을 도시에서 좀 실현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도시 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초기 계획 과정에 어떻게 그 어떤 환경적인 고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녹색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그 협력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렇게 해서 최근에 물론 도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런 그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단히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공공과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